LG엔솔 실적 플러스 에코프로의 현재까지의 움직임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바뀐 에코프로 수급, 개인은 손절매, 외인은 줍줍. 개인이 요거 팔고 있는 심리, 파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제 80만 원 깨지고 70만 원대까지 내려가니까 개인들이 손절매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사들이는 모양새다. 9월 이후에 에코프로 형제주를 비롯한 2차 전지주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9월 이후에 하락률 보면 코스닥이 14%, 에코프로가 37%, BM이 31%, 코스닥 내 시가총액 비중이 에코프로 BM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10%, 14%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수급이 꼬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 에코프로 지금 타이밍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그 마음에 안 드시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릎이다. 무릎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무릎요? 네? 무릎이에요? 모르죠, 저요. 무릎이니까 O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수 대표님부터 O 들어주신 이유는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뭐 어쨌든 간에 각종 악재들 다 나오기 시작하고 뭐 리튬 가격부터 뭐 중국이 어쩌고 영역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실적까지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보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못 가겠죠. 이번에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저항대에서 멈추고 나서 좀 한 단계 밀리는데 원래 어제 같은 날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원래 되게 특이한 현상은 이때는 그 증권사에서 신용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못 쓰게 100%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락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대요. 근데 그때부터도 그러면 일단 여유가 100만 원대다 보니까 이거 사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 신용까지 같이 샀던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110만 원대 샀던 게 90만 원대 들어오기 깨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용까지 샀으니까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물량들을 그거를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매도가 거의 꽉 채워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24%인가 25%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한데라고 했더니 어제까지 기준이 38%. 이게 같은 한 종목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기존에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 것까지 좀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하나 연기금 쪽도 좀 매수가 최근에는 이때 다 팔았어요. 50만 원대부터 다 팔았던 게 이때 또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악재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 근데 이게 그럼 다시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P하고 Q를 봤었을 때 Q만 유지가 되면 이상 없습니다. P만 언제든지 리튬 가격 올라가고 또 메탈 가격 올라가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빠진 거 가지고 P가 하락해서 곱하기 Q가 결정돼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다시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주 쪽에서 Q가 이상이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Q는 뭐 여전히 우상향으로 쭉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뭐 기회 요인 쪽에 무게를 두고 대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반등한다, 좋은 뉴스 뭐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분들은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꽤 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해서 이전에 갔었던 가격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본전 혹은 그 플러스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임 이사님께서 황제주 기준인 100을 이번 연도 내에 다시 갈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명아나운서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만 원요? 네. 일단 거기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번 주 그러니까 일단 20선 이번 연. 이번 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직은 단기 하락 추세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의 박스권을 돌파했던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오늘 올순 돌파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뭐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 매력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120만 원 정도 한 요 정도까지는 에코프로가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에코프로가 아니 에코 머티리얼스인가요? 네. 그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네.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회사 이제 상장될 때쯤 되면 보통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좀 랠리를 펼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하고 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 시장이 또 돌리는 그런 흐름들 생각했을 때는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일단은 해보고 이후에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가격단을 지켜내고 또 올라가는 추세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차라리 에코프로 BM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요게 올라갈 수 있는 민수 대표님한테 요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빵 잘 나와서 쭉쭉쭉쭉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뭐 수주 공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게 나와서 이게 쭉 간다든지 뭐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내년에 가면 큐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가장 먼저 투자하기 시작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들이 하나씩 이제 영역을 펼치기 시작할 텐데 그게 보여지는 게 내년부터가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것 다 따지게 되면 이제 P의 흐름보다는 Q의 확장세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쪽인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거만 잠깐 보시죠. 일단 100만 원, 120만 원 가는 거 문제보다 여기를 안착해야 됩니다. 그게 93만 원입니다. 여기를 안착하고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목이 왜네요. 물리셨어요?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딴 데 갔다 올까요? 아닙니다. 네. 워낙 억한 심정이 많다 보니까 막 그냥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하락하는 장 보면은 막 알러지 올라와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많이 우셨네요. 네. 눈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딴 데 갔다 올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93만 원 안착해야 된다 끝? 거기가 돼야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는데 여기가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14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이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네. 지금 장이 막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이 에코 가지고 2차 전지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특정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물량을 받아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쫙 밀려버리는 경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타겟이 된 주식이 됐다는 거, 그게 저는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없습니까? 뭔가 나는 이거 펀더멘탈 보고 혹은 뭐 기술적으로 보고 사는데 자꾸 이거 물량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면은 그게 누굽니까? 불러오세요. 네? 누굽니까? 불러오시죠. 저도 얼굴 알면 제가 찾아갔죠. 특정 세력. 특정 세력. 네. 혼내줘요. 어떻게 혼내줘요? 그런 거는 뭐 에코나 아니면 2차 전지 투자하는데 무언가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서 막 뭐 저점을 만들겠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냥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 내릴 때 막 사게 되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93만 원짜리 거기가 딱 올라서게 되면 그리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심리가 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방으로 누군가가 쏴준다, 선발로 쏴준다. 그러면 깃발을 따라서 개미 군단들이 다시 돌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으로 2차 전지를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제일 괜찮아요? 설날까지 정도로 본다고 하면.
이주임 대표님부터. 저는 에코프로 BM이 이 기체 괜찮아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조정은 충분히 둘 다 잘 받았는데 에코프로는 예전에 우리가 막 80만 원대 얘기했을 때도 이게 약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과실을 따는 거는 에코프로 BM이니까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을 지금 가격단도 뭐 괜찮고 하기 때문에 좀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괜찮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 이후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에코프로 BM은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에코프로 BM을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34만 원 정도 네, 적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민수 대표님은요? 네, 지난 번에는 뭐 TCC 스틸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약간 또 비껴서 될 만한 쪽에서 알박 회사 중에 DI 동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 네. 이 회사는 뭐 회사 저평가고 뭐 이런 거 다 아는 상황 쪽에서 예. 붙었습니다. 소액주주연대와 회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최종 목적은 저평가인 주가를 해소하기 위한 구실점은 똑같다고 생각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은 자산 가치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보다 얼마가 더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뭐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PBR 따져서 봤을 때는 한 4, 5만 원대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여기서 이제 다음 변화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대 부분까지 보는 지난 고점대 38,500원대까지만 바라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 동일 38,5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34만 원을 일단은 찝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가야 되는 시간인데 뒤에 또 뭐 의료 AI 여기에다가 저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다음 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두 분 정말 짧게만 10초 정도만 CPI에 대한 그런 걱정, 불안감 혹은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없으세요? 지금 상황 센티먼트로 이주연 대표님부터 짧게만. 없습니다. 없어요? CPI 그냥 지나갑니까? 네. 오케이. 김민수 대표님. 실적은 봐야 됩니다. 실적은 봐야 되고. LG전자에서 나왔듯이 네. 이번에 시장을 돌리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중요하다. 끝. 실적 근데 더 뭐 하이닉스 뭐 볼 게 뭐 있어요? 아니 미국 기업들부터 미국 기업들. 이런 고금리 쪽에서도 시장 기업들이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네. 확인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거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테슬라 실적 나오니까 18일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좀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